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헤그세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였는데,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굳이 위인전이나 이런 걸 안 보더라도, 실시간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실제 이제 한 10년만 지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매도를 하고, 또 매도해야 될 사람을 칭찬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언론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상업성인가요? 정치적 상업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언론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 그리고 또 뭐 광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국가적 이익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지금 당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트럼프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박하게 평가를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3명이 지금 압축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하고 우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친문지상에서는 우파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보수란 말을 자꾸 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진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좌파라 우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한테는 자꾸 우파정당 그러는데 한국을 우파라고 안 그러고 보수정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파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우파 지지층들 분들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도 우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장동혁을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근데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 보수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는 민주당을 이겨야지 보수도 되고 우파도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보수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한번 결국 3명이 뜬다. 결국은 이제 장동혁하고 이제 오세훈하고 그리고 한동훈, 이 3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방향을 이제 민주당으로 잡은 것 같아요.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말솜씨가 좀 좋잖아요. 말솜씨가. 근데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능력이 상당히 보면 좀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보면은 상당히 맛깔지게 얘기하고, 특히 이제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좀 사실 이 공소취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이제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 한동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우파분들은 이제 한동훈을 되게 싫어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게, 한동훈이가 말을 하는 언어가 되게 대중언어에 가까워요. 대중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가 지금 저렇게 이제 한빠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언어 자체가 쉬워. 그러니까 현대어에 가까워. 그러니까 되게 언어가 쉽다.
그리고 뉘앙스가, 말하는 뉘앙스가 좀 이제 심플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진심 같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장동혁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긴 하는데, 민주당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하는데 약간 뭐랄까요, 현란하지가 못하죠, 스킬이. 현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건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뭐 그게 누가 좋다 안 좋다. 왜냐면 이제 장동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든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든 우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또 결국은 뭐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데, 이제 중도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장동혁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약간 거북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약간 옛날 쌍팔년도 시대 때 이제 오공하고 연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뭘 자꾸 하라는 느낌인 것 같고, 나한테 뭔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게 자꾸 느껴지니까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약하니까, 약간 뭐, 원리주의적인 얘기. 우리가 얘기하면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원리주의가 있고, 이슬람교 원리주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리주의적인 개념이 지금 장동혁이고, 한동훈은 약간 뭐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땐 실용주의겠지, 이게. 실용주의. 그러니까, 뭐, 너무 우파적인 색채를 가미하면은, 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리 위주, 완전히 실리 위주. 그러니까 인기니 뭐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이기는 게임만 할게,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기는 게임. 그러니까 오세훈은 축구로 따지면 막 이탈리아 축구 같은 거죠. 일단 뭐 한 골 넣어놓고 무조건 수비야, 이런 거. 일단 나 서울시장이야, 나 5선이야, 끝. 이걸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모 잘생겼고, 다 모르겠어, 나 모르겠고, 나 외모 잘생겼고, 나 5선 의원이니까 얘들이 알아서 생각해, 나 모르겠어,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뭐 좀 뭐랄까요, 좀 뭐랄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파들이 보기일 때는 뭐 투쟁력이 전혀 없네.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없고 완전히 그냥 개인주의네, 저거. 이렇게 느껴질 거고, 중도층이 보일 때는 딱 보이는 거야, 그냥 그 느낌이. 저 새끼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럼 오세훈에 대해서 되게 이제 호감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호감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오세훈이 돼도, 오세훈 정도만 돼도 저게 우리랑 뭐 다를 것도 없네. 민주당이나 뭐 오세훈이나.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맹물이야, 맹물. 그러니까 저희 맹물에다 뭐 집어넣으면 민주당이잖아,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까지도 싫은 거예요. 한동훈까지. 왜 부담스럽죠, 한동훈은 너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준석, 한동훈은 싫은 거야, 얘들은, 민주당 애들은. 근데 우리가 전체 정치인 호감들을 보면 오세훈이 1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좌우가 오세훈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지. 오세훈이 저거 우파인가? 보수인가? 라고 헷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국힘이니까 보수겠지 하고 찍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야, 저게 우파 아니잖아, 저거 민주당이잖아, 저거, 이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감도를 보면은 오세훈이 1등이 나와요. 호감도를 보면. 재밌는 거죠. 장동혁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싫은 거고, 중도에서도 좀 너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 또 싫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장동혁이 그러면 과연 한동훈이라든지 그 오세훈을 누르고 뭐 대권이 되든 뭐든 어쨌든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이가 더 위인 것 같고 오세훈이가 더 위인 것 같고 이러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제일 중요해. 정치에서는. 네. 당내에서 결국은 뭐가 이게 결정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다시 양쪽으로 이제 우리 편으로 이제 몰리면 그게 뭐 장동혁이 됐든 한동훈이가 됐든 오세훈이가 됐든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오세훈은 당내 지지도가 이제 없죠. 예. 당내에 뭐 지지하는 사람이 없지.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제 김무성이가 있잖아요. 김무성.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도 추측이래. 저는 들은 얘기로 하는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뒤에서 이제 오세훈이 이제 조직이 없으니까 김무성이 이제 내가 조직을 줄 테니까 너는 얼굴 마담 해라 라고 해서 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바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있고, 조선일보라고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언론은 한동훈한테 조선일보 붙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일보라고 세계일보나 서울신문, 이렇게 약간 중간급에 있는 레벨에 있는 신문들은 일단 오세훈도 같이 좀 집어넣는 상황이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한테 상당히 가 있는 상태. 예, 이런 상태입니다. 예, 한동훈한테. 그리고 장동혁은 언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언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유튜브의 지지를 받고 있죠. 예. 언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장동혁은. 예. 지금 이런 상태라서 장동혁은 언론의 지지를 못 받는데 당내 지지 기반은 확실하다. 예. 이런 상태야.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비교를 해보면은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일단 얼굴마다 같은 느낌, 얼굴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유비 같은 거지, 유비. 유비. 그러니까 실제 힘은 별로 없는데, 약간 뭐 정통 어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마당 같은 느낌. 옛날에 저기 유씨라면서 황제, 그런 거라면서 뭐 이런 간판 가지고 가는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약간 저기 오나라 같은 거죠. 강동의 오나라.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지금 뭐랄까요, 좀 자기만의 어떤 세력이 되게 강한 거예요. 강동이 원래 옛날부터 오나라가 결집이 되게 잘 됐다 그래, 자기들이. 그리고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좋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강남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특히 이제 강남의 할아버지들, 예. 이 강남의 할아버지들이 지금 한동훈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셔야 되고, 또 강남의 아줌마들 다 이미 좋아하고, 강남의 할아버지들은 지금 한동훈한테 가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이었다가 한동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약간 지금 강동의 오나라가 원래 돈이 많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이 위나라 조조인데, 장동혁이 제일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운신의 폭이 넓어요. 예. 왜 넓냐? 일단 핵심 지지층이 결국 우파인데, 그 우파들이 지금 장동혁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그러니까 장동혁은 언론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본인이 포지션을 정확히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사퇴하래 뭐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일정 기둥으로 들 필요도 없어. 예. 그거 장동혁을 어떻게 끌어내릴 거야.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예. 아무도 안 듣는다 뭐다 막 이런 언론 나오는데, 누가 아무도 안 듣긴 뭘 안 들어. 우리 다 듣고 있는데. 응? 잘하고 있는데 뭐 장동혁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이 아니라 지금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솔직히 오세훈도 이만큼 못해요. 네. 이만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내년까지 어떻게든 간에 가야 된다. 당권 주자로서 가야 되고, 당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부단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선명성, 본인의 선명성을 더 드러내면서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세네. 저게 우파구나. 저게 이제 보수 친구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든지 한동훈 이런 애들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선명성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그냥 인기라는 것은, 저런 인기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또 다른 어떤 신인이 나타나면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건데, 장동혁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묻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당권 주자니까, 예를 들면 뭐 신인 누구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정훈이 지금 뭐 저 인재 발탁 위원장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재를 계속 발탁하면서 이렇게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을 자꾸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신인들 발굴해서. 그 신인을 발굴하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신인을 발굴해야 되고, 한동훈도 나이가 젊잖아요. 한동훈 나이 때 좀 되는 애들 중에서 신인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느낌의 어떤 그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대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동훈 외,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외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장동혁 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4년 후면은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좀 많은 거지. 좀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 같은 경우는 절대로 당대표에서 내려오거나 뭐 사퇴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다 뻔뻔스럽게 가야 돼.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야. 뭘 뻔뻔이야.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은 뭐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약간의 그 이제 지략가가 좀 필요하거든. 지략가. 장동혁 옆에 약간 지략을 하고 약간 좀 교묘하지만 어떤 한 명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김민수가 그 역할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략가가 좀 있으면 좋은데, 예. 그 천재적인 지략가면서 모사가,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한동훈이나 오세훈은 본인 스스로들이 약간 간잡이기 때문에 지략가 같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남의 얘기 안 듣는 스타일인데, 장동혁 같은 경우는 품이 넓기 때문에 그런 지략가들이 모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조 같은 거야. 조조는 많은 어떤 지략가들을 뒀잖아요. 주변에 뭐 정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크게 대국적인 어떤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한동훈과 오세훈은 밑에 사람들이 약하기로 유명해요. 이게 강동도 그렇고 옛날에 뭐 총나라도 그렇고 인재풀이 적었어. 예, 유비도 되게 사람을 가리는 스타일이라 맨날 옛날 사람들 관우장비, 유비 3명하고 조재룡 이 외에는 별로 이렇게 발탁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강동의 어떤 송권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조조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게 인재를 등용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스스로가 유비나 송권 같은 캐릭터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우파라 그래서 뭐 이렇게 유비나 송권 같은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조조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장동혁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삼국지의 조조라는 거. 조조. 그러니까 많은 인재를 풀을 만들어서 주변에 등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모사가가 중요해. 모략가가.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한동훈은 절대로 남의 얘기 듣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오세훈은 남의 이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직 관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조가 옛날에 유비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저거 능력도 없는 새끼인데 저거 괜히 뭐 황제 유씨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런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서울시장인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야. 예, 서울시장 하나 가지고 좀 버티는 게 오세훈이기 때문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헛개비야. 지금 그냥 엔터테이너야. 그냥 엔터테이너. 예, 엔터테이너야. 또 한동훈은 지금 돈 있는 애들이 다 한동훈을 모이고 있단 말이지. 예, 지금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이나 재계의 어떤 힘을 못 받고 있는데,
대신 본인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중소상인들, 예. 그러니까 조조가 그래서 이긴 거예요.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안 몰렸지만 중소상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쪽수를 밀어붙여야 돼. 쪽수를 밀어붙인다. 그래서 장동혁은 민주당이 싫어하고 언론이 싫어하고 뭐 이렇게 싫어한다 그래도 절대 티내지 말고 꿋꿋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위로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